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에 용산에는 국민들의 응원과 지지가 담긴 화환 물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서울에서 화환 주문 폭주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큰 희망과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윤석열 대통령께 미안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통은 당신이 막아내려 하기 때문에 아픔을 줍니다. 당신이 도망치려 하기 때문에 당신을 쫓아오게 됩니다. 도망치지도 말고 변명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그것을 사랑하고 함께 한다면 그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며 죽음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닐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주장은 세상의 이치와 순리를 무시하는 매우 어리석은 행위들입니다. 대통령은 작년 10월에 국정원으로부터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공식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보고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는 중대한 사안이 되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의 임기는 3년 7개월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부정선거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로 최고형은 사형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이러한 보고를 받고도 임기 내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것이야말로 직무유기를 넘어서 반역죄로 간주될 것입니다. 심지어 퇴임하고도 공범으로 간주되는 법적 책임을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의와 불법에 결코 물러서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격을 고려했을 때 대통령은 모든 가능한 방안을 강구해온 것입니다. 더욱 선관위는 헌법기관으로 그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수사 방법으로 그 진실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 중대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하고도 정당한 방법이었습니다. 만약 국정원의 보고를 묵살했거나 또 회피했더라면 지금쯤 대한민국은 이미 중국과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들의 손아귀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비상계엄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세력에 맞서는 최후의 방어선이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헌법적 조치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번 대통령의 담화 발표 이후에 드러난 각 집단의 반응은 그들의 정체성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선관위와 민주당의 반응은 충격이었습니다.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발표했고, 그러나 이 발표 자체가 아이러니하게도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에는 단 한 번도 부정선거라는 표현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강조한 것은 스스로 부정선거를 자인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실제로 부정선거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들이 넘쳐납니다. 일장기 투표지, 배춧잎 투표지, 그리고 붙어있는 투표지 등 실물 증거만도 해도 수천, 수만 장에 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관인이 없는 심야 시간에 선관위 직원들이 봉인지를 뜯고 사전투표지를 무더기로 투입하는 장면까지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낮에는 각 정당의 참관인들이 입회하는 상황에서 봉인지를 붙였지만
심야에는 참관인이 없는 틈을 타서 봉인지를 제거하고 사전투표지를 투입하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민주당과 선관위의 결탁입니다. 대통령 담화 직후에 민주당은 선관위를 방문했습니다. 선관위와 민주당이 비밀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선거관리의 중립성을 생명으로 여겨야 할 국가기관과 특정 정당이 비공개 밀담을 나눴다는 그 자체로 이미 중립성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들의 결탁에 대해서 선관위 서버를 공개 검증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중대한 시점에 선관위와 민주당의 비밀회의 결탁은 심각한 부정선거 중심에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선관위가 민주당 이중대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 한동훈 역시 대통령 담화 발표 이후에 극단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의총장에서 대통령이 담화에서 내란을 자백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해서 조롱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비선계엄 당시 자신을 체포하려 했다는 가짜 뉴스를 믿고 대통령 탄핵을 주장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짜 뉴스라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입장을 번복하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한동훈이가 민주당과 함께 탄핵 공조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민들은 한동훈의 이런 태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집권당 대표가 대통령을 탄핵하고 내란죄를 추정한다는 행위에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동훈은 왜 이런 무리하고 극단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을까요? 그것은 한동훈만의 생존 수단입니다. 지난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선관위의 도움을 받았다는 합리적 의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당내 여론조사를 선관위 여론심의위원회에 위탁해 왔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계엄군이 선관위에 투입되어 여론조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한동훈의 당대표 선거에서 여론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상황에서 한동훈의 이 같은 극단적 반응이 부정선거 의혹을 더욱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개표 과정에서 수치도 맞지 않았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한동훈은 대통령의 직무 배제, 내란죄 적용, 심지어 탄핵까지 전방위적으로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담화는 진정한 지도자의 리더십을 국민들에게 강력히 각인시켰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대통령의 강력한 선언은 보수 지지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결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반국가 세력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대통령의 진심이 국민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설령 탄핵을 당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결연히 싸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에 직접 출석해서 진실을 밝히고 재판 과정을 생중계를 통해서 전 국민에게 부정선거의 실체를 낱낱이 공개하겠다는 강력한 약속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는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유와 정의를 수호하려는 국민적 열망을 강하게 자극했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과 함께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제사회에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담화는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위협과 도전을 전 세계에 공개한 것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입지를 더욱 공고하게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처음으로 중국 간첩 문제와 북한의 선관위 해킹 의혹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세계 자유진영의 결속을 촉구하는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제 무대에서 신뢰받는 동맹국으로 자유와 정의를 수호하려는 의지를 국제사회에 분명히 각인시켰습니다. 지금 윤석열은 광야에 홀로 서 있는 한 마리 사자와 같습니다. 외롭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진짜 대단한 대통령 갓성열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시대정신연구소에 후원해 주신 윤승진님 감사합니다. 친중 종북 세력 척결님 감사합니다. 박예진님 감사합니다. 양흥준님 감사합니다. 신명철님 감사합니다. 월드워님 영국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